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워튼스쿨 출신이라고 하니까 거기 좋은 대학이고 거기 나오면 모두 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워튼스쿨에 학부를 나왔어요. 음. 저 같으면 이제 MBA 석사 과정을 나온 네.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따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저하고 같은 워튼 MBA 출신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은 다릅니다. 거기 또 일론 머스크도 같은.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면 이번 트럼프 당선인하고 일론 머스크죠. 네,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퀘벡주를 갔다 왔거든요. 네. 몬트리올. 네. 왜 그랬냐면 전 세계 그 민간 항공 규정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건물이 높으면 안 되니까 네네. 고도 제한 규정도 거기서 같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제 지역구가 분당이다 보니까 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는데 바로 아. 옆에 성남공항이 있는 겁니다. 아.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고도 제한을 받죠. 더 네. 높이 못 올립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개정판을 만들고 있는 네. 중이에요. 사실 그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음. 항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 이제는 옛날만큼 그렇게 재산권이라든지 음. 생활의 편리함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음. 좀 더 이렇게 높은 빌딩이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해서 음. 지금 개정판을 만들고 있고 음. 내년에 발표 계획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러 간 거죠. 아.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완화된 규정, 그러니까 네.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네. 규정을 만드는데 네. 문제는 거기에 회원국이 뭐 전 세계 뭐 거의 한 170국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음. 한국 같으면은 발표하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러 개 안 돼 음. 가지고 오히려 좀 늦춰 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답니다. 음. 그래서 1년 늦춰질 가능성도 요즘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음. 제가 이제 거기 그 최고 결정권자가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네네. 그분께 꼭 부탁드린 게 첫 번째는 반드시 내년에 음.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 음음. 그거 처음에 약속한 거니까 음. 그건 꼭 지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음. 번째는 그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전체적인 방향이니까 음. 그런 쪽으로 잘 지켜 달라 그렇게 음. 당부드리고 왔습니다. 아. 이제 뭐 이게 지역구 사실 네. 주민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공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국에 해당되는 얘기죠. 네. 선거는 항상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뭐 그 말이 있거든요. 제가 골프를 못 쳐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네. 골프와 선거는 마지막에 머리를 들면 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좀 이렇게 다 이겼다고 약간 방심하는 거를 경계하는 말인 것 음.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음. 제가 11,000표 정도 이겼거든요. 네. 아마 저기 경기도에서 여당이 10,000표 이상 이긴 데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때 갔을 때가 추석 때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다른 때는 제가 못 가고 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쉴 때인데 그때 일하러 간 아 거죠, 근데 사실. 그때 거긴 추석이 아니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당선될지 엎치락뒤치락 할 때여서요. 음. 진짜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음. 순간까지. 음. 이번 국정감사 때인데 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트럼프 1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네. 트럼프 이제 2 기를 앞두고 보니까 음. 일본은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음. 트럼프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친분도 쌓고 여러 가지 준비를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죠. 해리스가 당선될 때와 트럼프가 당선될 때.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좀 그 미국 민주당 쪽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러면 안 된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제일 첫 질의를 그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들은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 캠프 스스로도 당선될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짜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정책들을 짰답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미리 이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사람들도 다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트럼프 2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바로 그냥 업무에 뛰어들 수 있을 거고 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 두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여러 전쟁을 포함한 외교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안보 부분부터 보면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좀 될 거고요. 뭐 미군 철수를 옛날만큼 뭐 크게 거론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군 철수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도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로서는 다행인 게 미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냈거든요. 미국은 이게 그 행정부 일이라서 이걸로 끝인데요. 한국은 국회 비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올해 내로 11월, 12월 두 달 내로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이 국회 비준을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협상을 잘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다시 또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도 제가 비준을 하자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그 일종의 미국으로 봐서는 걸림돌이 되거든요. 한국에서 한번 비준하기 힘들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바꿔야 되겠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이번에 비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경제 분야인데 특히 중요한 게 그 IRA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데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얼마나 많은 진짜 수십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사실 그동안 한국에 그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미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못 받으면 이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푸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다음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 관세는 굉장히 올린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일괄적으로 뭐 평균 10% 이상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타격을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선인 시절부터 서로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들을 찾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쟁이나 외교 관련인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계속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즉시 이거 끝내겠다고, 더 이상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더 지원을 하지를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치는 파급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또 특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이미 북한군이 10,000명 정도가 러시아에 진주해 있고 이미 사상자들이 날 정도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전 미국 그 대사관이라든지 네.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해도 좋을 만큼 미국에 또 오래 사셨잖아요. 예예, 네. 그럼요. 그리고 아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그 경로로 해서 많이 만났었죠. 예, 폼페이오도 사실 제가 워싱턴 DC 가서 만났었고요.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게 그냥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이 말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저 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전격적으로 뭐 미군을 다 철수시킨다든지 그러기는 좀 힘들 겁니다. 사실 뭐 대통령께서 저기 얼마 전에 이렇게 기자회견 하실 때 저기 거시지표가 좋거든요, 사실. 거시지표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수출이고요. 사실 내수는 형편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기 투자 같은 경우는 더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상태여서 사실 지금 수출은 대기업에 맡겨 놓고 오히려 저 정부에서는 내수 진작이라든지 내부의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거의 수출 주력인데 이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다른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제2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말로 뭐 북한보다도 못 살 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산업이 뭔지를 보고, 철강 산업,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발전시키고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그때는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이 공장이 완공될 정도에 맞춰가지고 각 대학별로 그 인재들 학과를 만들어서 기술자들이 그때 졸업을 하게 했죠. 그게 맞아떨어졌던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제대로 된 그 산업 정책인데 그러다가 그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그러니까 1989년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로 많이 맡겼던 게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바뀌기 시작한 게 2008년 이후입니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붕괴되면서 전 세계 금융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동안은 도광양회라는 표현대로 뒤로 이렇게 칼을 숨기고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부를 쌓아가면서 실력을 키우다가 2008년에 미국이 원인이 돼서 금융공황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2년에 시진핑이
일기 주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과학기술력이 앞서가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니까 보조금 정책을 막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저 2차 전지라든지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걸 제일 먼저 시작했었던 우리나라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중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세계에서 인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한 1위가 안 된 그걸 이제 초격차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1등, 2등이 별로 격차가 없을 때는 이게 뒤바뀔 수 있거든요. 이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면 이게 초격차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몇 년 있으면 중국에 따라잡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그 초격차 과학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후보들이 많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1위 그룹에 속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은 아니지만 K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격차 기술 내지 뭐 진짜 초격차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미래의 먹거리이자 미래의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런 산업 기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미국의 러스트 벨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쪽들이 많은데 그쪽들이 지금 노동자들은 많은데 자동차들 회사들이 상황들이 안 좋아서요. 그 표를 얻으려고 지금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뭐 워낙 시장이 크고 넓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그 계속 이렇게 기술 발전하는 쪽도 게을리하지 않는 뭐 미국 같은 정도의 그런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들이죠.